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와 인사이트를 배우고 실행을 하신다면 마케팅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1인 기업, 프리랜서,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마케팅 기본 지식의 거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 흑상어쌤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두 번째 마케팅 책 출간 이후 많은 독자분들로부터 마케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댓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를 빌어서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을 읽어주신 많은 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독자분들의 좋은 평가 덕분에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소상공인 대상 오프라인 북토크 겸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상 촬영도 할 예정이니 잘 준비해서 좋은 시간 만들고 영상이 공개되면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 독서클럽 멤버분들과도 이야기 나눠보고 다음 달 북토크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제가 준비하는 내용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마케팅 초심자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다음 달부터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마케팅 초심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가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남겨두겠습니다. 확인 후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 강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와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릴 책은 독서클럽 5기의 선정 도서인 고객의 5%는 자기의 의지로 물건을 사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덕테이프 마케팅입니다. 덕테이프는 좀 생소할 텐데요. 덕테이프는 미국에서 주로 환기구나 배기구 공사나 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은색 테이프로, 쉽게 표현하면 한국에 청테이프가 있다면 미국에는 덕테이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독자들에게 덕테이프라는 용어가 생소할 테니 책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인 기업을 위한 마케팅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의 한국어판 제목도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제가 독서클럽 선정 도서로 읽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1인 기업이 알아야 할 마케팅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기업 또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의 대표자와 마케터가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 중 하나는 이것저것 마케팅 방법들은 많이 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할 때마다 매번 어렵고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케팅의 본질과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당장에 급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마케팅 지식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 머릿속에 마케팅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잠재 고객이 누구인지, 마케팅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지, 마케팅 메시지는 무엇인지 등 어떤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본기의 중요성과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마케팅 방법들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어떤 이유로 문제인지를 알기 힘들고, 그래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블로그 마케팅 강의도 듣고 컨설팅을 받아서 판매하는 상품의 연관 키워드 검색 시에 상위 노출을 하고 주문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경쟁자 B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잘 노출되던 블로그 글이 상위 노출에서도 밀리기 시작하고 주문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B도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들었는지 A와 포스팅의 내용과 구조도 비슷하면서 사진과 영상의 퀄리티는 더 좋습니다. A는 큰 맘을 먹고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에 대행을 맡겼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상위 노출을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상위 노출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상품을 팔아서 대행사 비용을 지급하기에도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 주문도 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블로그 마케팅을 그동안 하면서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지? A는 앞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잃었습니다. 위 이야기는 일부 각색을 했지만 실제 제게 고민 상담을 했던 몇 분의 이야기를 섞은 사례입니다. 일정 기간 좋은 성과를 냈지만 다시 성과는 하락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제서야 마케팅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들은 마케팅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블로그나 인스타로 상위 노출을 하고 팔로워를 모으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오히려 제대로 공부해보겠다는 의지로 다시 시작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만의 마케팅을 정의하는 방법과
마케팅 전략과 전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의 지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의 저자가 정의하는 마케팅은 특정 니즈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알고 좋아하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자병법을 인용하여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전략이 있는데 전술이 없으면 이기기가 매우 어렵고 전술이 있는데 전략이 없으면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마케팅 전략은 무엇을이나 어디에가 아니라 어떻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며 3가지 단계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 전략 개발 3단계는 첫째, 중요 고객 정하기, 둘째, 차별화하기, 셋째, 여러 마케팅 전략을 연결하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케팅 전략 개발 3단계 중 이상적인 잠재 고객을 찾고 핵심 마케팅 메시지를 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어떤 마케팅 전술을 실행하든지 항상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잠재 고객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상적인 잠재 고객이 누구인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기준이 우선됩니다. 첫째는 나에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고객은 누구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노력과 서비스, 제품을 제공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나 문제를 해결하여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 2가지 기준으로 이상적인 잠재 고객의 페르소나를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잠재 고객이 누구인지를 가상으로 그려보는 것을 말합니다. 책에서 표현한 예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업력은 5년 이상 서비스 회사의 대표이며 직원 규모는 15명에서 100명, 내부에는 마케팅 부서는 없습니다.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것을 고민하고 있고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요약한 내용 외에 나이, 성별, 거주 지역, 결혼 유무, 취미, 성향, 소득 수준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상적인 잠재 고객을 더욱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설정하면 내가 누구에게 마케팅을 하는 것인지 시각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어디서 전달해야 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이상적인 잠재 고객인지를 모르면 마치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라는 말처럼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고민인지도 모르고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잠재 고객 입장에서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결국 이상적인 잠재 고객을 위한다고 했던 마케팅 노력과 비용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잠재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모든 마케팅 활동에 사용할 핵심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핵심 마케팅 메시지는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잠재 고객이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인지와 우리의 차별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핵심 마케팅 메시지는 마케팅 목적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목적 진술서에는 고객이 아닌 내부적으로 최우선하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맞춤형 주택 리모델링 업체입니다. 약속한 시간에 방문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을 위해 늘 노력합니다. 작업을 마치면 말끔하게 청소도 해드립니다. 와 같이 평범한 말로 고객에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하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토킹 로고를 결정합니다. 토킹 로고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의 답이 되는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토킹 로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점이 있는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쉽게 체중을 줄일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저는 사업주가 유명해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저는 젊은 부부들에게 현재 수입만으로 부자로 은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와 같은 것입니다. 토킹 로고가 하는 역할은 잠재 고객이 추가 답변을 듣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잠재 고객의 입에서 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2번째 질문의 답변은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즉 잠재 고객이 궁금해하는 해결책이 됩니다. 이제 핵심 마케팅 메시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각의 예시를 참고하여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핵심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목적 진술은 우리는 정시에 작업을 시작하며 제대로 일을 해내는 전기 계약 업체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토킹 로고는 우리는 주택 건설업자들이 콜백을 없애도록 돕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정시의 바로 배선입니다.
마케팅 목적 진술은 우리는 창문 청소의 전문가이고 직원들은 고객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관리합니다. 고객들이 이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토킹 로고는 우리는 주택 소유자가 더 나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당신의 창문은 우리의 열정입니다.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하루 10분 마케팅 독서 클럽에서도 항상 강조하지만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써보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영상을 볼 때는 전부 다 이해했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상에서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직접 해본 후에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고객의 95%는 자기 의지로 물건을 사지 않는다의 일부 내용은 국내 사정이나 현 시점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마케팅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1인 기업,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이 꼭 알아야 할 마케팅 기본 지식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모두 살펴보되 한번 빠르게 훑어보면서 당장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존 챈스의 고객의 95%는 자기 의지로 물건을 사지 않는다에서 찾은 인사이트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 이상적인 잠재 고객의 페르소나 설정과 핵심 마케팅 메시지를 직접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케팅도 습관이다.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 흑상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